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일은 봄의 산이었습니다. 밤새 비를 머금은 소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골짜기에는 옅은 안개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동쪽 능선 뒤에서 붉은 빛 한 줄기가 솟았습니다. 햇살이 닿자 얼어있던 흙이 풀리고 잠들었던 새들이 하나둘 울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서둘러 포효하지도 먹이를 향해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 밝아오는 길을 가장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호랑이의 이름은 병인. 하늘의 병화는 만물을 고르게 비추는 태양이고 땅의 인목은 봄을 밀어 올리는 큰 나무와 호랑이의 기상입니다. 갑자가 길에 씨앗을 심고 을축이 막힌 틈을 헤쳐왔다면 병인은 그 길 위에 따뜻한 빛을 밝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은 60갑자의 세 번째, 병인 일주를 봄산에서 출발한 한 사람의 긴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병은 양화입니다. 한 곳만 은밀하게 데우는 작은 불보다 하늘 높이 떠올라 넓은 세상을 드러내는 태양에 비유합니다. 병화는 감추어진 것을 밝히고 사람의 얼굴과 길의 방향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는 초봄의 문을 여는 양목입니다. 차가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 앞으로 나아가는 호랑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운을 품습니다. 나무가 불을 돕는 목생화의 흐름 때문에 병인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기 열정으로 주변까지 깨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강하다고 모든 씨앗이 같은 속도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분명한 길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하다고 믿으면 따뜻한 격려가 압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병인의 첫 공부는 빛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온기가 필요한지 살피는 일입니다. 인목의 안에는 갑목, 병화, 무토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병화를 기준으로 갑목은 편인, 병화는 비견, 무토는 식신에 해당합니다.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한 가능성을 먼저 읽는 직관, 나와 같은 높이에서 세상과 겨루는 독립심, 안에 품은 열정을 말과 결과물로 꺼내놓는 표현력이 한 수반에 함께 있는 셈입니다. 편인이 새로운 지도를 그리면 비견은 직접 첫발을 내딛고 식신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길과 이야기로 만듭니다. 이 흐름이 조화를 이루면 병인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에서 배운 것을 다시 나누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불균형하면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지거나 시작은 빠른데 반복과 마무리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지장간은 마음속 가능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지도이며 실제 모습은 계절과 전체 명식의 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는 아침마다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온 날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길 위에 발자국을 냈고 비가 온 뒤에는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낯선 어른이 마을에 오면 망설이기보다 먼저 다가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밝은 표정과 솔직한 말 때문에 주변에는 친구가 쉽게 모였습니다. 병화의 개방성과 인목의 개척성은 세상을 위험한 벽보다 열어볼 문으로 느끼게 합니다. 편인의 호기심은 지도 밖의 풍경을 상상하게 하고 비견의 자존감은 스스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키웁니다. 하지만 칭찬을 받을수록 늘 밝고 용감해야 한다는 부담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픈 날에도 괜찮은 척하며 다른 사람을 웃기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말은 더 씩씩해지라는 요구가 아니라 오늘은 빛나지 않아도 사랑받는다는 허락입니다.
청년이 된 그는 오래된 지도 한 장을 들고 산길을 떠났습니다. 지도에는 큰 길만 그려져 있었지만 실제 산에는 미에 무너진 비탈과 새로 생긴 물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의 표시를 그대로 믿지 않고 햇빛의 방향과 나무의 상태,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병인의 배움은 지식을 머릿속에 보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 배움이 살아납니다. 편의는 전체 그림과 새로운 관점을 포착하고, 식신은 그것을 이해하기 쉬운 말과 콘텐츠, 기술로 풀어냅니다. 교육, 발표, 기획, 창작, 연구, 여행처럼 발견과 전달이 이어지는 분야에서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움의 열기가 익숙한 반복을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훌륭한 탐험가는 새로운 길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기록하고 다음 사람에게 남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방에 들어오면 공기가 조금 밝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표현했고, 누군가 움츠러들면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병인에게는 낙관성과 추진력, 사람을 일으키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에는 먼저 몸을 움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구를 찾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활달해 보여도 편인의 섬세한 직관이 있어 분위기와 사람의 잠재력을 빠르게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기다림을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응원이라고 생각한 말이 상대에게는 재촉으로 들리고 솔직함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강한 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병인의 성숙은 열정을 감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앞서 가더라도 뒤에 오는 사람의 눈이 빛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는 데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복잡한 설명보다 먼저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함께 걸으며 어디에서 길을 놓쳤는지 살폈고 돌아오는 동안 상대가 다시 용기를 찾도록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병인은 관계에서도 분위기를 열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기 쉽습니다. 낯선 자리에서 먼저 인사하고 공동체가 침체되면 새로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비견은 동료와 나란히 서는 힘을 주지만 경쟁심이 올라오면 자신도 모르게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태양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 듣는 것이 더 큰 도움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사람을 내 뒤에 세우는 힘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나누는 힘입니다. 사랑 앞에서 그는 마음을 오래 숨기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면 보고 싶다고 말했고, 함께 가고 싶은 곳과 이루고 싶은 미래를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병인의 사랑에는 따뜻한 표현, 즐거운 경험,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가 지쳐 있을 때 가능성을 상기시키고 관계가 정체되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시작이 곧 깊은 이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진심이 크다는 이유로 상대도 같은 속도로 답해야 한다고 기대하면 사랑이 시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때 서운함을 바로 분노로 표현하거나 밝은 모습을 지키느라 약한 마음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인에게 좋은 사랑은 열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 뒤의 외로움까지 받아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함께 달리는 날과 조용히 그늘에 앉는 날을 모두 사랑할 때 온기는 오래갑니다. 큰 비가 내린 뒤 마을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책임인지 따졌지만 그는 젖은 옷을 걷어 올리고 먼저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필요한 나무와 사람을 모으고 할 일을 나누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오늘 할 수 있는 한 칸부터 놓자고 말했습니다. 병인의 일에는 시작을 만드는 힘과 사람을 움직이는 전달력이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기획, 홍보, 상담, 조직 운영, 창업, 공공서비스처럼 비전과 실행을 함께 요구하는 분야에서 장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팀의 사기를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만 흥분이 가라앉은 뒤 남는 세부 관리와 반복 업무를 가볍게 보면 다리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기록, 일정, 검수, 그리고 조용한 실무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병인의 부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바꿉니다. 그에게 돈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과 같았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일 때 의미가 있다고 여겼고, 좋은 사람과 좋은 일에는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병인의 넓은 마음과 식신의 생산성은 재능과 아이디어를 세상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만드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뢰, 표현력, 가르치는 능력이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을 때 약속을 크게 하거나 미래의 성장을 믿고 현재의 지출을 앞당기면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나 사람들을 챙기느라 자신의 몫을 놓치는 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태양은 매일 떠오르지만 기름통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선의에도 한도를 두는 습관이 있어야 병인의 따뜻한 나눔이 오래 이어집니다. 어느 해 여름, 그는 마을의 모든 등불을 혼자 밝히려 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누군가 실망할 것 같았고, 자신이 멈추면 길 전체가 어두워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목소리는 커졌지만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병인의 그림자는 과열과 독주입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다른 사람의 속도를 무시하게 만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쉬는 시간을 죄책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편인의 생각이 확신으로 굳으면 반대 의견을 어둠처럼 여기고 비견의 경쟁심이 강해지면 도움을 받는 일을 패배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불을 더 키우는 결심이 아닙니다. 등불을 나누어 들 사람을 믿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몸과 마음이 식을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해가 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내일 다시 떠오르기 위한 자연의 질서입니다. 병화에게 임목은 12운성으로 장생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장생은 생명이 처음 세상에 나와 호흡을 시작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새로 배우고 움직이며 가능성을 키우는 힘, 낯선 환경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회복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의 이야기에는 도전과 개척, 새로운 사람과 장소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 잘 어울립니다. 성숙하게 작용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생기를 주변에도 나눕니다. 불안정하게 작용하면 시작의 설렘만 조차 완성을 기다리지 못하거나 늘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장생은 평생 좋은 일만 생긴다는 약속도 실제 수명을 단정하는 표지도 아닙니다. 전체 사주 속에서 병화가 어떤 계절과 환경을 만나는지
함께 보아야 하는 생명력의 한 장면입니다. 같은 병인일 줄라도 태어난 계절에 따라 태양과 숲의 풍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잇목의 생기가 더해져 학습과 시작, 확장의 힘이 활발하지만 계획을 버리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화기가 강해져 자신감과 표현력이 커지는 만큼 과열과 소진, 성급한 판단을 살펴야 합니다. 가을에는 금의 현실성이 더해져 아이디어를 성과와 기준으로 다듬을 수 있지만 평가와 경쟁 앞에서 자존심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물기운 속에서 병화의 온기가 귀하게 쓰이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따뜻한 환경과 동료가 중요해집니다. 청강과 지지의 합과 충, 조후와 오행의 분포에 따라 같은 편인과 비견, 식신도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병인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직업, 사랑과 재물을 단정하지 말고 전체 명식의 날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처음 길을 떠났던 봄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가장 앞에서 등불을 들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젊은 제자에게 작은 등불을 건넸습니다. 길을 전부 알려주지 않고 어디를 먼저 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제자가 망설이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빛은 답을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란다. 그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운 사람과 속도를 맞추면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힘이었습니다. 병화의 밝음은 인정받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가능성을 드러내는 햇살이 되었고, 잇목의 개척성은 혼자 앞서가는 성급함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건널 다리를 만드는 책임으로 익어갔습니다. 비가 그친 숲의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가 젖은 산길을 천천히 걸었고 어린 나무들은 빛을 향해 잎을 펼쳤습니다. 병인, 하늘의 병화와 땅의 잇목. 넓게 비추는 따뜻함과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력이 만난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낙관성, 추진력, 솔직한 표현, 사람을 격려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성급함, 과열, 강한 자존심, 자신의 속도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인이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한 모습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밝히고 나의 열기로 누구를 살리며 언제 다른 사람에게 등불을 건넬 것인지 묻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일주론 세 번째 이야기 병인이었습니다.